예, 계속해서 2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조세 채권은 임의적 실현인데 과세관청이 조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은 임의적인 징수 절차가 있고 강제적인 징수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임의적인 징수 절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뭐 말미에도 잠깐 들어가겠지만 3장에서 배우는 거는 강제적인 징수 절차다. 임의적 징수 절차는 납세 고지나 아니면은 독촉 뭐 또는 납부 최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일단은 좀 내주십시오라고 처음에 납세 고지서를 날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부가과세 세목인 경우에 납세 고지서 날렸는데 납기까지 안 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촉장을 내죠. 당신 지금 납기까지 안 냈으니까 한 번 더 기한을 줄 테니까 요때까지는 반드시 내십시오라고 독촉장을 냅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강제적 징수 절차는 뭐 압류, 매각, 청산 그때까지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압류를 쳐서 경매하고, 동산인 경우에도 집행관들과 함께 같이 집에 쳐들어가서,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 딱지 막 붙이고 뭐 들고 나가고 이런 압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압류해가지고 오면 뭐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압류했다, TV 압류했다. 그거 과세관청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공매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외부에다 매각을 하죠. 그 매각 대금을 받은 걸로 우리 조세 채권을 충당을 하는 겁니다. 자, 고지 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고지와 독촉에 대해서 한번 보죠. 납세 고지. 납세 고지란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생긴 조세 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납세 고지서 또는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발급을 통해 납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체납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납세자입니다. 고지서의 종류에는 납세 고지서랑 체납처분비 고지서가 있는데, 납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거고,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납세자가 체납액 중에 국세, 가산금 요것만 낸 경우에는 체납처분비는 보전을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세가 1천만 원이고 가산세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납세자가 1200만 원만 납부를 했다.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면 요거 체납처분비 당신한테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거 내십시오라는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 징수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고지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고지서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고, 기재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이거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납세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지서를 딱 받았는데 당신 지금 1000만 원 언제까지 내십시오라는 고지서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내가 뭐 낼 의향도 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도대체 몇 년도에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나한테 부과된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지 내지. 그냥 1000만 원 내라 그런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세자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거구나, 그것 때문에 이 세액이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걸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쭉 기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납세자가 잘 모릅니다. 과세년도가 예를 들어서 빠졌다. 그러면 세목, 뭐 부가가치세가 있고, 당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렇게 산출돼 가지고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미납금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라고 나오고 연도가 빠졌다. 그럼 내가 도대체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빼먹은 건지, 2018년도 걸 빼먹은 건지, 2020년도 걸 빼먹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납세 고지서는 처분 문서거든요. 행정청의 처분을 바라는 문서예요. 이 처분 문서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이런 데 불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법원 불복하기 전에 우리가 국기법의 불복 절차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의 형식적인 요건이 빠져 있으면 아예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이 뭐 우리가 불복 절차에서 배운 그 용어를 굳이 끌어다 쓰자면 각하가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아예 그냥 유효하지 않은 문서다. 그래서 이 처분이 무효가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것들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런 것들 중에 뭐 하나가 빠지면 납세자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명목의 세금인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발급 시기를 보면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징수 유예한 경우가 있네요. 이거를 각각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특히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납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 5일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징수 결정 즉시라고 발급 시기를 해 놓으면 됩니다.